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가계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빈층, 가장 가난한 20%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가계 동향조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올해 1, 2, 3월에 1, 4분기죠. 올해 1, 2, 3월 우리나라 가계들의,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가정이죠. 가계들의 소득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계의 소득은 483만 원입니다. 한 달에 483만 원. 세금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구원 수가 평균 3.04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에 483만 원이면 한 사람당 161만 원이잖아요.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20%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이 최빈층의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못 사는 20%, 그것을 1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5분의 1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5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못 사는 데를 1분위, 그 다음 20%를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20%, 5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분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분위 소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2.5%예요. 2018년 1, 2, 3월에 비해서 2019년 1, 2, 3월을 비교를 해보니까 2.5%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냥 야단 법석을 떨고 한 이유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뭐 2.5% 정도 주는 거는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천만에 아닙니다. 이게 올해는 2.5%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1분위가 2.5% 줄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2016, 2017, 2018, 2019 각 1, 4분기, 각 해에 1, 2, 3월에 그 가계 동향조사에 나와 있는 가장 못 사는 20%의 평균 소득이에요. 보시면, 자, 문재인 정부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2017년 5월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었느냐? 2016년 1, 4분기는, 그 1분위에 최저소득 20%의 평균 소득이 141만 원. 2017년은 140만 원. 뭐, 10,000원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 4분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요, 12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140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확 떨어졌어요. 8%가 떨어졌죠. 올해는 또 그게 125만 원으로 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이 최빈층 1분위 가장 못 사는 20%는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겁니다.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요. 최저임금,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영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일자리를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자기가 직접 일하고 부인 보고 나와서 일하라 그러고 식구들끼리 일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임금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숫자가 정말 많죠? 여기에 빨간 박스 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1분위에 박스가 돼 있잖아요. 1분위. 거기에 두 번째 박스, 빨간 박스가 마이너스 14.5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 20%의
근로소득, 즉 월급 받거나 알바비 받거나 한 그게 14%나 줄어든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좀 나은 편이고요. 2018년 10, 11, 12, 2018년 4, 4분기에는요. 그게 무려 38%가 줄어들었어요. 와, 정말 폭격을 맞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근로소득이 14%나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전체 소득이 마이너스 2.5%가 된 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선가 채워 넣었기 때문인데 그 채워 넣은 게 그 세 번째 박스예요. 그게 이전 소득이거든요. 이전 소득은 5.6%가 늘어났어요. 즉 소득이 늘었어요.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부가 돈 준 거예요. 정부가 무슨 뭐 연금으로 주고 무슨 수당으로 주고 뭐 이렇게 준 것들이죠. 그게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일해서 번 돈은 확 줄어버리고요.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 겁니다. 즉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물론 정부는 재정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부한테 앉아가지고 공짜로 정부에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버는 그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회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최빈층 이분들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정부에 기대서 사는, 그런데도 생활은 더 못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통계를 보고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통계청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일종의 자랑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 자랑은 뭐냐?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됐대요.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됐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게 그러면. 그 소득 5분위 배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소득 5분위 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분위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소득으로, 그게 1인당 평균 소득으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 평균 소득을 나누면 몇 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거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기간 동안에 소득 5분위 배율이 5.9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5.8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잘 사는 사람하고 가장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박스를 2개 쳐놨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이 그래프에. 즉 1분위가 줄어들었지만 5분위도 줄어들었어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평등해졌대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가지고 소득 분배가 개선이 돼야 되지.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을 떨어뜨려가지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데도 뭐 이걸 자랑 삼아 그렇게 하는 게 참, 이걸 뭐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런데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개선될 여지가 도대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 기념 대담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셨냐?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바뀌겠어요? 잘 되고 있다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가계 소득 이것도 보고를 받고 있을걸요? 안 받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가고 계속 뭐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거 거의 고의예요, 지금. 거의 고의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착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부러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이 정부의 거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 유시민 있잖아요. 유시민도 똑같아요. 유시민도 말이죠. 그 무슨 알릴레오인지 무슨 뭐예요? 알릴레오? 고칠레오? 뭐 별레오가 다 있더만요. 아무튼 그 알릴레오라고 하는 데 나와가지고 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게 보수 일각에서는 말이지 이 문재인 정부가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 보면 이게 신케인즈주의다, 이게. 네. 이 화면 보시는 듯이 이겁니다, 지금. 신케인즈주의. 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런 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간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라고요. 뭐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물건을 못 산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뭐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서 공급을 늘리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최저임금 올렸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예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소득층은 진짜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재정으로 그걸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이 자기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 대신 정부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부 돈 받아서 그것도 더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뭐 굳이 말하자면 유시민이 얘기하는 뭐 신케인즈주의예요. 근데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하다 보니까 화나네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신케인즈든 무슨 포스트 케인지안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유식한 얘기 필요 없어요. 나타난 결과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결과를 봤으면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고의 아니에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이걸 밀고 가겠다는 얘기는 최빈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 고의로 계속 하겠다는 거, 그거로밖에는 다른 걸로 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겠다고 정부가, 부자 증세도 하고, 무슨 국가 부채도 내고 그러겠지만, 그러면서 일자리는 다 파괴가 되고, 그러면, 멀쩡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정부 돈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로 바꿔놓는 게 도대체 무슨 신케인즈, 아이고 참. 저도 경제학을 도대체 20년, 30년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경제학은 있을 데 없는 경제학. 그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바꿉시다. 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